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지난번에 우리 1941년 소련 문예학자 바흐친 이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자,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물질에 근거한 바흐친의 다시점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1941년에 발표된 미국의 영화 감독이자 연기자 오슨 웨일스가 제작 감독하고 각본 작업에도 관여한 영화 시민 케인에 접근하는데 적절한 측면이 있을 듯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영화사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는 이 영화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검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영화 평론가들은 특히 디포커스와 같은 촬영 기법이나 플래시백 같은 편집 기법 등 영화의 기법적 측면에서 웰즈의 혁신적인 시도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주제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적어도 내 경우 사실이었어요. 이 영화 미국의 미디어 검을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에 얽힌 이야기는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이 영화의 현실 비판적 측면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주요한 장치 중 하나인 장미꽃봉우리, 로즈버드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미국 언론 재벌 찰스 포스터 케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영화는 그가 죽으면서 남긴 한마디 말, 장미꽃봉우리의 의미를 그의 주변 인물들의 증언 등을 통해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역추적하던 기자는 끝내 몰랐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은 장미꽃 봉우리가 케인이 어린 시절 타던 눈썰매에 새겨진 글자였음을 알게 되며 영화는 끝나죠. 줄거리는 재능이 있고 인간적 매력도 있으며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거머쥐었으나 결국 쇠락해져서 외롭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한 남자의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그다지 어려울 것 없는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이 있는 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요. 웰즈의 연출 의도에 따라 이 영화의 시작 부분 케인의 부고와 더불어 뉴스 영화를 통해 방영되는 케인의 간추린 삶의 모습들이 전적으로 피상적이라는 것은 저작거리 일반 관객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후 전개되는 영화를 따라가게 될 것이겠고요. 그런데 웰스에게는 1938년 머큐리 시어터 온 에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연출로 H. 웰즈의 SF 소설 우주전쟁을 방송할 때 그 방송을 듣던 청취자들이 실제로 외계인인 줄이 침공한 줄 알고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 23살의 젊은 나이 웰즈의 연출적 재능을 확인시켜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웰즈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매체에 의해 휘둘리고 끄달릴 수 있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을 거라 짐작할 수는 있겠죠. 물론 오슨 웰스가 황색 저널리즘의 원조격인 미디어검을 랜돌 퍼스트와 황색 저널리즘의 독자들인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속물성을 풍자하려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냥 그것으로 결론 내리면 되겠지만 혹시 기법적 시도들을 넘어선 다른 의도도 이 영화에 내포되어 있다면 내 생각에 그 단서가 장미꽃 봉우리와 이 영화의 제목에 붙어 있는 시티즈, 시민일 듯 싶습니다. 내 생각에 시민 케인이란 영화의 한 켜 아래 주제는 랜돌 퍼스트 같은 미디어 거물도
미디어 거물도 한 걸음 들어가 보면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일개 시민일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과 이 역시 별로 다를 것 없이 저마다 자신만의 장미꽃 봉우리를 갖고 있다는 것. 물론 이 장미꽃 봉우리는 누군가에게는 하마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눈꽃송이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우친의 다시점적 현실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는 카메라의 시점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카메라에 포착되어 관객에게 전달되는 케인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기억인지는 애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케인이 살았던 대저택 담장에 붙여진 출입 금지라는 편말이 이 영화의 첫 장면이고 다시 그 편말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일 거고요. 다시 말해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인 우리가 인간과 세상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이해는 구조적으로 조건 지어진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현실 인식이 내가 이해하는 바 바흐친의 비확정성입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장미꽃 봉우리에서 비롯한 나의 개인적인 느낌은 바흐친의 시공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예학자 롤랑 바르트에 의하면 때로는 시간이라는 일견 추상적인 흐름이 삶의 구체적인 공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에 의해 강력한 울림이 동반된 주관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1980년 사진에 관한 자신의 마지막 젖을 카메라 루시다에서 그것을 미친 시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는 나는 그것을 죽음의 시간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누군가의 글입니다. 바르트는 모든 사진이 죽음의 현현이라 주장한다. 사진은 시간에 대한 감각을 변화시키면서 향수와 비탄을 뒤섞어 놓은 독특한 풍취를 띈다. A unique blend of nostalgia and grief, altering the perception of time. 네, 그러니까 지금이란 세상의 공간에는 없는 사진 속의 인물이 사진 속의 공간에서는 여전히 젊은 모습일 때,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 경험하는 시간은 죽음이 배경에 드리워진 실로 개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성격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실제로 젊은 나이에 사형이 집행된 그런 역사적 인물의 그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에 사진을 자신의 카메라 루시다라는 책에 실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은 어릴 때 들었던 동요를 나이 들어서 다시 들을 때에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험이 시인 김수영의 시 반달의 첫 구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첫 구절입니다. 음악을 들으면 차밭에 앞뒤 시간이 가시처럼 생각된다. 예, 내 생각에 이 시 제목 반달이란 동요를 시인이 나이 들어 다시 들으면서 내면에서 느껴진
예, 그런 어떤 내면의 심상과 관련된 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달이란 동요를 들으며 차밭이라는 공간의 앞선 시간과 뒷선 시간의 차이가 죽음처럼 다가오는 이런 경험은 젊은 날에도 부지불식간에 훅 하고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의 경험입니다. 오슨 웰스는 26살의 나이에 이 영화를 완성했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나이 70의 케인 역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슨 웰스는 70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 케인에 등장하는 대사 장미꽃 봉우리는 나타남과 사라짐의 동시적 공존이라는 시간이 동시적 공존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삶에 채워지고 비워지는 공간 속에서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주관적인 감성적 경험으로 다가오는 순간을 압축해서 드러내는 작용으로 예,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무나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주관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한 보편성을 확보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자신임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타인이 타인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 경계의 끝을 짚어보고 있는 작품이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가 아닐까 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든 생각입니다. 한편 나타남과 사라짐 그리고 채워지고 비워짐의 동시적 공존으로서 시간과 공간이 초월적 차원으로 전개되면 동양적 사유의 무의 경계로 넘어갈 텐데 오스넷의 현실 인식이 그 정도의 차원인지에 대해서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로서는 파우칭과 마찬가지로 확신이 없습니다. 1941년 영국의 의사이자 소설가 A.J. 크로닌이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톨릭 소설 천국의 열쇠를 발표합니다. 1937년 그의 대표작 성체에서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인생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으세요? 인생은 미지의 것에 대한 도전이며 언덕 위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성을 차지하기 위해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잖아요. 예, 저작거리 보통 사람으로서 한계에 갇혀 있는 나로서는 바우친과 웰스의 1941년을 마무리하며 이 문장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인용합니다. 바우친과 웰스도 이 문장을 인용한 나에게 동의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1942년으로 다시 봅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봅시다.